자, 이번에 이어서 이제 자기력에서 작용하는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전기력에서도 쿨롱의 법칙을 가지고 서로 끌어당기거나 또는 밀어내는 힘을 계산했었죠. 자, 우선 전기력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전하가 이렇게 있을 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하고 그 힘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바로 이때의 전하량을 Q1, 이 녀석의 전하량을 Q2라고 했을 때 그때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그때의 힘, F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바로 힘의 세기는 바로 F는 K의 R제곱분의 Q1, Q2였죠. 그때 K를 쿨롱 상수라고 했었고, 그치? 그게 바로 4파이 엡실론 제로였죠. 그것분의 1, 이 녀석이 K였지.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그때의 K를 쿨롱 상수라고 했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이거였죠. 그리고 얘는 쿨롱은 99콘을 좋아해 9 곱하기 10의 9제곱 이렇게 둘이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계산한 것이 쿨롱의 법칙이었죠. 바로 전기력에서 이런 힘을 계산했었고 자기력에서도 바로 이 쿨롱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바로 두 개의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 이때 그 자극의 세기를 각각 M1, M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극의 세기는 M이라고 쓰기로 했죠. 마그네트. 그걸 따서 M자를 써서 이 자극의 세기가 각각 M1, M2짜리 단위는 웨버를 쓴다고 그랬고요. 그럴 때 역시 R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해봐라. 그럴 때 여기에서는 바로 전기력에서는 우리가 유전율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에서는 투자율이 계산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기 중에서의 투자율 뮤제로는 4파이 10의 마이너스 7제곱 펠리퍼미터였죠. 아하, 이 값일 때 그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똑같아요. 전기력과 똑같은데 R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되고요. 그때의 요 값 4파이 입실론 제로 대신에 여기는 뮤제로가 들어가서 계산된 이런 값이고요. 이때의 요 값, 요 상수 역시 6.33 10의 4제곱으로 계산이 된대요. 633 10의 4제곱. 그래서 99콘이 얼마냐면 하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6,334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합시다. 99콘이 6,334원이다. 이렇게 99콘은 6,334원. 왜 이렇게 비싸? 자, 이것이 바로 자기력에서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쿨롱의 법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똑같잖아. 그쵸? 전기력과 똑같아. 이것만 달라져. 그렇죠? 전기력에서 바로 4파이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였듯이 여기에서는 자기력에서는 바로 얘가 뮤제로로 바뀌는 것밖에는 달라질 것이 없고요. 전기력에서는 10의 9제곱 99콘이 6,334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자계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우리가 전계 비유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또 이 전계는 또 뭐에 비유했었냐면 전에 이런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태양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태양계라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전계도 그랬죠. 어떤 전하가 영향을 미치는 세계를 전계 그랬었다고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자계도 이런 자기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계를 자계라고 하겠죠. 그래서 전계의 색이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면 어떤 Q쿨롱이 이렇게 있을 때 1쿨롱의 전하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우리가 전계의 색이다 이렇게 정의했었죠. 왜? 바로 1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힘이 작용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을 1로 놨었죠. 그래서 여기 그때의 힘의 F가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였던 것을 요 값 하나를 1이라고 지금 놓은 것 그렇죠? 하나의 전하량을 1이라고 놨을 때의 값을 이제 우리가 전계의 세기 그래서 2라고 표현했고요. 굳이 이 녀석은 Q1, Q2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Q라고 적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죠. 그래서 그때 외울 때 F에서 Q 하나가 없어지면 사실상 그것이 전계의 세기 2가 된다.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1쿨롱을 놨을 때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발생하고 그때 전기의 세기는 전기 내에 1쿨롱의 단위 점전하를 놓았을 때의 작용하는 힘의 세기 기억하자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Q 하나가 없어지면 E가 됐고 그때 우리가 전위는 뭐였습니까? 전위는 R이 하나 사라지면 전위가 됐었죠. 이게 바로 전위였는데 그래서 E하고 V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V는 여기에다가 R을 하나 곱해서 그래야 R이 하나 없어져서 얘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V는 E에다가 R을 곱한 것이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자고 그랬었지. 자, 이제 전개 복습을 했으니까요. 자, 자기의 세기도 가봅시다. 자기의 세기도 같은 거예요. 자극의 세기를 우리가 M이라고 하는 어떤 자극의 세기가 있을 때 여기에도 바로 1짜리죠. 1짜리 자극을 갖는 1웨버짜리 자극을 하나 R만큼 되는 곳에 갖다 놨을 때 똑같아.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그때의 자기의 세기 역시 자개 내에 1웨버의 단위 점자극을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뜻하고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바로 F는 뭡니까? F는 4파이 뮤 제로 R제곱분의 M1 M2에서 얘도 그럼 얘를 1로 놓으면 되겠네. 그쵸? 이 녀석에서 자기의 세기를 얘는 H라고 또 쓰는구나. 그쵸? 구분해야지. 전기의 세기 2와 구분되어서 자기의 세기 H라고 하고요. 이 녀석 대신에 2를 갖다 놓은 값으로 H가 정의되는구나. 그래서 굳이 여기 M1, M2 구분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4파이 뮤 제로 R제곱분의 M 이렇게 돼서 자기의 세기 H 자기의 세기 H 자기의 세기 H는 여기에서 역시 M 하나를 없애면 또 얘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6.33 10의 4제곱에 그쵸? R제곱에 M 하나만 있게 되고 이것으로부터 결국은 F에서 M을 하나 없앤 것이 바로 H가 됐죠. 그러니까 F는 H에다가 M을 곱하면 F가 되는구나. 이렇게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죠. 이것도 사실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해되죠? 이게 두 자극이 작용하는 힘이었다면 그때 자개의 세기에 자극의 세기 M을 곱하면 F가 되겠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M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M을 하나 곱하면 또 얘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F는 MH라는 식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때 H는 뭐였습니까? 바로 자개의 세기를 뜻했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요거죠. M은 뭐였습니까? 바로 자극의 세기. 그 다음 요거 뮤제로는 뭡니까? 뮤제로는 바로 공기에서의 투자율이 각각 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외워야 또 이게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요. 자, 힘 우리가 전개에서의 힘은 4파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에서 Q 하나를 없애면 그게 바로 그치? 2가 됐었죠. 즉 Q에다가 2를 대입해서 만들어낸 거였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때 요 녀석 Q가 바로 여기 Q에 의해서 작용하는 그때 힘이 이거였다면 바로 F는 EQ였다는 거죠. 전개에서는 그치? 그래서 전개에서 F는 EQ였고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자개에서의 F는 뭐였습니까? 자개의 세기에다가 여기에서는 M을 곱한 거죠. 전개에서는 전개의 세기에다가 Q를 곱한 거고 자개의 우리가 세계에서는 그때 힘은 자개의 세기에다가 자극 M을 우리가 곱한 거죠. 기억합시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 1웨버의 자극이 점자극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작용하는 힘은 4파이 뮤제로 R제곱분의 M1 M2 그쵸? 거기에서 M 대신에 2를 하나 대입해 버리면 그게 자개의 세기 H가 되고요. H 그치? H 여기다 1을 대입한 값이 바로 이제 얘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F와 H 사이의 관계에서는 M을 하나 없앤 거기 때문이죠. M을 하나 없앤 거. 그러니까 H에다가 M을 곱해버리면 그러면 F가 된다. 그 얘기지. 여기에서 그래서 F는 MH라는 식이 얻어지는구나.
전개에서는 뭐였습니까? F는 EQ였죠. 뭐 둘이 바꿔도 돼. 둘이 뭐 QE라고 해도 되고요. F는 EQ였고요. 여기에서 자개에서는 F는 MH, 자개의 세기에다가 자극을 우리가 곱한 거고요. 여기는 전개의 세기에다가 얘는 전하량을 곱한 거지. 그쵸? 연관성이 있잖아. 그쵸? 자, 그렇다면 공기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공기 아닌 어떤 임의의 어떤 다른 매질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선 다시 공기 중에서 자기의 세기는 여기 4파이 뮤 제로를 쓰고 있죠. 공기 중에서의 얘가 투자율 뮤 제로를 써서 또 그때의 자기의 세기 역시 요 m 대신에 1을 대입한 값.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다면 이번엔 임의의 매질에서는 자 기억해야죠. 생각이 나야지. 뭡니까? 여기 뮤 제로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뮤 제로 대신에 뮤를 대입해야 되고, 뮤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뮤 제로에 뮤s를 곱한 거죠. 비투자율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임의의 매질에서는 여기 뮤 대신에 뮤 제로 대신에 뮤가 대입돼야 되고, 그때의 자기의 세기 역시 요 녀석을 1을 대입한 값이 되고요. 그치? 일관성이 보이죠? 그래서 자기의 세기 h는 4파이 뮤 r제곱 m, 얘랑 관계성도 똑같죠. 뮤 제로 대신에 뮤를 대입한다는 거. 그래서 뭐 같은 말인데 뮤 대신에 뮤 제로 뮤s, 여기도 뮤 대신에 뮤 제로 뮤s,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관계성이 있다. 한마디로 공기 중일 때는 뮤 제로를 쓰지만 임의의 매질에서는 뮤, 즉 뮤 제로 뮤s를 써야 된다. 뭐 그거밖에는 없는 거죠. 이 내용에서는 막 복잡해 보이더라도 이거밖에 없어. 응? 임의의 매질에서는 그때의 투자율을 써야 되고, 그 투자율은 뮤 제로 뮤s다 라는 거밖에 없죠. 자, 이번 강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 자개의 세계에서는 그때 두 자극이 작용하는 힘은 4파이 뮤 제로 r제곱분의 m1 m2였다면 거기에서 m 대신에 2를 하나 대입한 것이 바로 자개의 세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m이 하나 없어진 거죠. 즉 여기에다가 m을 하나를 곱해버리면 그럼 뭐가 돼? m을 하나를 곱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f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f는 mh다, f는 mh다. 이게 바로 우리 자개에서의 힘과 여기 자개와의 관계였다면 반드시 같이 외워야죠. 전개에서는 뭐였습니까? f는 EQ였죠. EQ. 왜냐면 F에서 Q 하나가 빠지면 얘가 2가 됐기 때문에 2에다가 Q를 하나 곱해버리면 그게 F가 된다. 전개에서는 F는 EQ, 자개에서는 F는 MH. 이 녀석이 지금 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쿨롱의 법칙 알겠죠? 그리고 H가 자개의 세기를 뜻한다. 응?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진행해 봅니다.